달빛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휴지를 준비하고 잘 봐둬. 내가 아파서 입원했거든. 여자친구 류여엔이 온 힘을 다해 나를 간호해줬어. 옆 침대에 계신 아저씨는 우리가 언제 결혼하는지 몰래 물어보셨지.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젯밤 류여엔이 핸드폰 잠금을 잊은 채로 나에게 물을 따라줄 때 나는 그녀가 쿤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봤어. 그는 게임에서 그녀와 커플을 맺었다. 내가 퇴원하는 날은 도시에 가장 큰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 류여엔은 목도리를 풀어서 내게 둘러줬어. 그녀는 내가 돼지 같다며 웃었어. 나는 입을 벌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혔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들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나는 별빛이 가득한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왜 그녀는 나를 배신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걸까? 류여엔의 SNS에는 온통 나뿐이었어. 그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사용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동북으로 스키를 타러 갔는데 일 때문에 나랑 같이 갈 수 없었어. 그녀는 30분 동안이나 전화해서 내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어. 친구들은 그녀 눈에는 온통 나밖에 없다며 웃었지. 알고 보니 그녀는 열렬한 사랑꾼이었어. 하지만 그런 그녀가 게임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아이와 커플을 맺었다니. 오늘로 벌써 147일째야. 나는 랍스터가 먹고 싶고 매운 게도 먹고 싶고 모든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류여엔은 온갖 말로 나를 달랬어? 그녀는 나에게 죽을 끓여줬지. 나는 식탁 옆에 앉아서 그녀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어. 갑자기 나는 그녀에게 물었어. 류여엔, 게임하는데 나도 같이 데려가 줄 수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럼 자기가 언제부터 게임을 좋아했대. 사실 나는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컨트롤러만 봐도 짜증이 났지? 중요한 건 류여엔은 나랑 게임할 때 부계정만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야. 첫 번째 게임에서 졌어.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어. 그녀는 화내지 않고 다른 게임을 켰어. 배불리 먹고 마신 후 그녀는 소파에서 나를 껴안았어.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샤워 냄새와 섞여서 향기로웠어. 나는 또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밀어냈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일찍 자. 다음 날 나는 류여엔을 깨우지 않고 혼자 출근했어. 그녀는 점심때쯤 나에게 문자 2통을 보냈어. 갓 퇴원했으니까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전복죽 시켜놨으니까 꼭 먹어. 어제 기분 안 좋았지? 퇴근하고 영화 보러 가자. 나는 핸드폰 화면을 껐어. 배가 아파왔어. 류여엔은 오늘 정시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에게 물었어. 내가 데리러 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영화관으로 향했어. 영화는 너무 재미없었고 중간에 류여엔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 영화 도중에 그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어. 영화가 끝나고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자기를 몰래 따라올 줄은 몰랐을 거야. 다행히 그녀는 걸어갔어. 차를 탔다면 나는 절대 따라잡지 못했을 거야. 목적지도 멀지 않았어. 근처 병원이었지? 류여엔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 남자애가 진료실에서 뛰어나와 그녀를 껴안았을 때 나는 분명히 봤어. 류여엔은 그가 껴안도록 내버려뒀고 손은 여전히 주머니에 꽂혀 있었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았어. 나는 류여엔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봤어.
나는 그녀에게 해명할 생각도 없었어. 그녀의 옆을 지나가려는데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았어.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녀는 내 귓가에서 목덜미로 입을 맞췄어. 하지만 아까 그 남자애가 그녀를 껴안았던 걸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그녀를 밀어냈어. 씻으러 가. 나는 회피했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 씻으러 갈 때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줘. 류여예는 경계심이 거의 없어. 그녀의 핸드폰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 이번에는 그녀의 카톡 글 확인했어. 어제 그녀는 카톡 계정으로 나와 게임을 했었지. 하지만 그건 분명 그녀의 부계정이었어. 뒤적거리다 보니 그녀가 다른 카톡을 숨겨놓은 걸 발견했어. 그 계정은 텅 비어 있었어. 몇몇 사람만 있었지? 그 중에는 그녀의 절친 몇 명도 있었어. 맨 위에 고정된 메시지는 쿤쿤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 내가 확인하는 순간 쿤쿤이 메시지를 보냈어. 배 너무 아파. 더는 못 참겠어. 언제 그 남자랑 헤어질 거야? 위로 스크롤해서 확인해보니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 너무 많이 나눠서 마치 그들이 3일 밤낮으로 이야기한 것 같았어. 나와 류여yen이 한 달 동안 나눈 대화보다 훨씬 많았지. 한 달 전, 나와 친구들은 동북으로 스키를 타러 갔었는데 류여yen은 일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어. 그녀는 30분 동안이나 전화해서 내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었지. 그런데 그날은 쿤쿤의 생일이었어. 그녀는 그와 함께 우리가 전에 갔던 강아지 카페에 갔었어.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찍어줬는데 남자애는 강아지를 껴안고 류여yen은 그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 류여yen은 그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일이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지. 그녀는 그와 함께 게임을 하고 그를 게임 초보라고 놀리기도 했어. 심지어 사무실에 화분을 새로 들여놓았을 때도 사진을 찍어서 그에게 보내줘야 했어. 그녀는 나에게 야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거의 모든 야근은 그 남자애와의 데이트였어. 읽으면 읽을수록 배가 더 아파왔어. 나는 위장염 수술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재발한 것 같았어. 게다가 너무 집중해서 읽는 바람에 물이 멈춘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뒤에서 욕실 문이 열렸어. 왜 그래? 배 아직도 아파? 병원 가야 해. 그녀는 내 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웠어. 향긋한 샤워 냄새가 내 코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 배를 눌러줬어. 마치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지? 나는 눈을 내리깔고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을 바라봤어. 화면이 뒤집혀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류여yen이 그 남자애에게 보낸 메시지였어. 나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내게 온갖 음식을 먹이는 것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면 많이 먹는 버릇이 생겼지. 특히 고등학교 시절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나는 몸무게가 30kg 넘게 늘었어. 사춘기 청소년들은 대부분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엄청나게 먹어댔지. 그때 우리 반 남자애들은 이상하지만 화합적인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 나는 내 덩치 때문에 자주 왕따를 당했어. 큰 교복, 체육 시간에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 나랑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류여yen 빼고. 나와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 신입생 대표를 맡았을 때였지. 그녀는 여자 대표, 나는 남자 대표였어. 하지만 내가 연설할 때의 그 유일한 정점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눈부신 햇살처럼 빛났어.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친구도 많았지. 남자애들은 폭포수처럼 그녀를 좋아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와 같은 보충 수업을 들었고 비슷한 성적 때문에 늘 선생님들 입에 오르내렸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친해졌어.
나는 반 여자애들 몇 명이 내 뒤에서 쑥덕거리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뚱뚱하다고, 나랑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웃었지. 하지만 류여예는 단 한 번도 그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 내가 류여예를 좋아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보충 수업 시간에 그녀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내 옆에 앉았을 때였을 거야. 여름의 숨결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어. 그녀의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지. 그녀의 미소는 정말 맑았어. 시험 점수 나왔는데 내가 또 자기보다 1점 더 높네? 대단하다. 내 머리 좀 빌려줘. 류여예는 내가 원서 접수할 때 그녀의 성적표를 몰래 봤다는 걸 몰랐을 거야. 집에서 엄청 오랫동안 계산했고 얼마나 많이 소원을 빌었는지 몰라. 결국 우리는 같은 대학교에 합격했지. 졸업 파티에서 한 남자애가 그녀에게 고백했어. 집도 부자고 잘생기기도 했지. 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모두가 놀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어. 그때 나는 류여예이 그의 고백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 파티가 끝날 무렵 나는 방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 자신을 숨기는 게 익숙했지. 하지만 그녀는 늘 나를 찾아낼 수 있었어. 그날 밤 류여예는 내 옆에 앉아서 턱을 괴고 눈을 약간 찡그리고 있었어.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잠시 후 그녀의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어. 나 자기를 좋아해. 사귈래? 우리가 사귀게 된 후 나는 류여예에게 왜 나처럼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었어. 그녀는 웃으며 나를 껴안았지. 내 눈에는 자기가 늘 귀여워 보이니까 류여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도덕적인 감각이 별로 없었고 머릿속에는 늘 색다른 아이디어가 가득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배신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귀게 된 후 나는 살을 뺐어. 점점 옷을 잘 입는 법도 배우고 대학교 동아리에서 소통 능력을 키웠지. 그러다 보니 내가 꽤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를 좋아하는 후배들도 있었지. 나는 모두 거절했어. 나는 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류여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지. 한밤중에 내가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다 먹었을 때 나는 포크를 깨물었어. 역시나 나는 과식하는 버릇을 버릴 수 없었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오랫동안 살이 찌지 않았어.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았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수술 덕분이라고 생각했지? 어젯밤 읽었던 메시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 나는 한숨을 쉬었어. 오늘 밤도 류여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녀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어. 어디야? 내가 그녀에게 물었어. 그녀는 대답했어. 방금 퇴근했어. 곧 집에 갈 거야.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어. 만약 내가 그녀의 동료에게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에 야근이 없다는 걸 몰랐을 거야. 아마 어젯밤에 그 애를 화나게 해서 오늘 밤 내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달래는 거겠지? 류여옌,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아마 내가 말하는 방식에 감정이 부족했던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로 가까운 곳을 알려줬어.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지. 류여옌이 가르치는 대학교는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었어. 밤이 되자 거리는 한산해졌어. 대학교 근처에 가야 겨우 불빛이 보였지. 류여옌은 야시장 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늘 그렇게 눈에 띄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안정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속으로 할 말을 준비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 그녀는 갑자기 나를 껴안았어. 눈살을 찌푸리면서 기분 안 좋아? 류여옌,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아? 눈앞에서 밝은 빛이 깜빡거렸어. 뿌연 연기가 서로 뒤엉켰지? 내 머릿속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뒤섞였어. 삶은 마치 연속극 같지 않을까? 누구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을 때 류여예는 내 이름을 불렀어. 그날을 나는 아주 잘 기억해.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었어. 그날을 나는 아주 잘 기억해. 그녀는 나에게 야근이라고 거짓말했었지. 왜냐하면 쿤쿤이라는 남자애를 달래줘야 했거든. 류여예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어. 덤프트럭이 길을 잃고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밀어냈어.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칼날이 내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 나는 거의 미쳐버려서 그녀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달려갔어. 그녀는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 나는 괜찮아. 자기가 안 다치면 돼서 류여옌,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야? 류여옌의 상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 당연하겠지? 그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틀이나 꼬박 잠만 잤어. 그동안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어. 지문 인식은 정말 편리하더군.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했지? 그녀가 그에게 했던 모든 말들, 그녀가 그에게 쏟았던 모든 다정함들이 밤이 되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러댔어. 류여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그 남자애도 그녀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어. 밑에 꽃집 예쁜데 류 교수님, 오늘 오후에 수업 있어요. 영화 보러 가요. 여보세요. 왜 답장이 없어요? 괜찮아요, 류여옌. 무슨 일 있어요? 학교에 찾아갔는데 안 보여요. 괜찮아요, 류여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읽었어. 그 애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지? 계속해서 보다 보니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 류여옌, 너 정말 그 애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어? 매일 간호사가 와서 내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지? 내가 검진 결과를 들고 나왔을 때 류여옌의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애를 봤어. 이상하게도 때로는 육감이 아주 정확할 때가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러봤어. 남자애는 뒤돌아봤고 그의 눈은 맑은 웅덩이 같았어. 병원 옆에는 이야기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라면 가게를 찾았어. 오후 3시, 4시쯤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지. 그는 풀이 죽은 채로 눈앞에 있는 라면을 휘젓고 있었어. 류여옌의 남자친구가 나라는 걸 알고 있지. 나는 그에게 물었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야. 알고 있죠? 하지만 형, 사랑에는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게다가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도전하는 거나 다름없죠.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나는 눈을 내리깔았어. 위장이 불에 타는 듯이 아팠지? 그는 다시 웃었어.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마치 내 손에 있는 모든 패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 그러면 형, 그냥 류여옌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형처럼 미쳐 날뛰는 남자들은 정말 추하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의 눈에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아마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몰라.
방금 받은 검사 결과에서 얻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나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 류여엔이 깨어나면 전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당신이 그녀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가오시쿠는 내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을 거야. 공교롭게도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의사는 류여엔이 깨어났다고 알려줬어. 그 남자애는 거의 뛰쳐나가듯이 그녀의 침대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류여엔이라면 나와 가오시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그 애를 통해서 나와 그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서 보는데 지금은 마치 그녀의 눈에는 나만 있는 것 같았어. 작은 빛이 마룻바닥 틈새로 스며들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날 그녀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을 마저 꺼냈어. 류여엔, 우리 헤어지자.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 역시나 그녀는 놀라는 기색도 없었어. 그냥 갑자기 웃었지?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핸드폰을 다 지웠어야 했는데 류여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어.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분명히 미쳐 날뛰었을 거야.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달려들어서 물었겠지? 그녀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졌을 거고 가오시쿤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왔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할 말은 다 끝났으니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렸어. 그녀는 차분하게 내게 물었어. 우리 헤어지면 나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 문을 밀고 나갔어. 류여엔은 몰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어. 류여엔이 입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6시간 만에 깨어났어. 가오시쿤을 만나고 20분 후, 나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처음에는 마음껏 케이크를 먹어도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했다. 원래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기도 하고 수술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주 배가 아팠던 것 같다. 하지만 의사는 내 안색이 좋지 않다며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을 때 류여엔의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아이를 봤다. 참 이상하지. 가끔은 육감이 정말 정확할 때가 있다니까? 어쩌면 앞으로 몇 달밖에 안 남았을지도 몰라. 바로 입원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할지도 몰라. 너무 오래 멍하니 서 있었나 봐. 의사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이 분야 전문가니까요. 성공 사례도 꽤 많습니다. 아침 내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왜 지난번 수술 때는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이지? 왜 나야? 내가 겪는 고통도 충분하지 않아. 하늘은 왜 내 생존권을 빼앗아 가는 거야? 의사는 내게 가족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 아버지는 내가 대학교 졸업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다. 친척들은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어 서로 싸우고 관계가 틀어졌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류여엔과 함께였다. 류여엔 말이 맞아. 사람의 감정은 언젠가 고갈돼.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 어쩌면 사랑이 뭔지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걸까? 병원 복도를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내게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안 될까요? 갑자기 나는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안쓰러웠는지 휴지를 건네주며 내 어깨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위로했다. 젊은이, 괜찮아. 울지 마. 나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랑 싸웠을 때 걔가 독약을 먹었었어. 지금에서야 후회해.
많은 일들을 최소한 그때는 성급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봐, 모두가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해. 아저씨는 내가 환자 보호자인 줄 아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쥔 검사 결과를 꽉 움켜쥐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지? 갑자기 하루가 떠올랐다. 나와 류여예는 누가 먼저 죽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갈 거라고 했지? 그녀는 알았다고 했다. 부드럽게 내 이마에 손을 대며 나는 자기 거야? 자기가 죽기 전까지 나는 항상 자기 옆에 있을 거야. 몽롱한 정신으로 병원 계단을 내려와 그녀의 병실로 향했다. 정말 웃기지. 그때 그녀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깨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계단 모퉁이에 서서 그녀의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아이를 봤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류여애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에 나를 버렸어. 가을의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 류여애는 가오시쿤과 헤어졌다. 그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가오시쿤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아직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거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북적이는 야시장을 바라보며 문득 2년 전 그 남자아이를 끌어안아 사고를 피하게 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아이는 2년 전에 그녀를 떠났다. 류여애는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를 사랑했을 때 그녀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었다.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그리움은 오래 지속되었다. 류여애는 그를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오시쿤과 헤어졌다. 그녀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와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위장은 여전히 불편할까? 그는 여전히 아침밥을 안 먹을까? 그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다니는 버릇이 있을까? 그녀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를 생각했다. 고요한 밤마다 가오시쿤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느껴졌기에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전화번호로 그를 연락처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도 바꿨다. 헤어질 때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단호하게 떠났었다. 그녀는 그날 그에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그녀는 친구로 지낼 수 있을지 물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구제불능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잘 대해주기만 하면 그녀만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에게 미소 한 번만 지어줘도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아직 그 이름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관계를 통해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도시를 떠난 것 같았다. 이상한 건 그녀는 인맥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간신히 그의 옛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단했다. 남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세요. 나쁜 여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 그를 만날 기회만 있다면 그녀는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것들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오랫동안 그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잊을 거라고
완전히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학교에 와서 설문조사를 했다. 세 잔의 술을 마시자 옛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술에 약해서 지금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그들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옛날 친구 기억나? 정말 안타깝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맞아, 작년에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위암이라고 하더군. 정말 안타까워. 그의 부모님도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죽음, 위암, 장례식. 이 단어들은 마치 그녀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잘못 들은 거겠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 그가 살아있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이미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뜻일까?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장난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들이 자신을 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주소와 무덤을 찾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산은 높고 물은 멀리 흘렀으며 옛사람은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놀란 마음으로 그를 찾으러 돌아갔지만 이미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다. 기억이 쏟아져 내리고 모든 감정이 증폭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하지만 그것은 흩날리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영원히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녀는 심지어 그가 오래전에 떠났다는 것을 알 권리조차 없었다. 그녀도 그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을까?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다. 매일 맥주 한 병씩 마시면서 술에 취해 머리가 멍해져야만 그를 볼 수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앞에 앉아서 턱을 괴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정말 이상한 애야. 처음에는 내가 변심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울고 있어? 그러다가 그녀는 타락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속죄할 기회가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매일 술자리에 불려 다녔지만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또 술에 흠뻑 취해서 화장실 거울을 바라봤다. 그녀는 거울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는 거울을 세게 쳤다. 피가 그녀의 손을 따라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얼얼했다. 거울 속 이미지는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류여옌, 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를 놓친 거야? 왜 다시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중에야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뼛속 깊이 박힌 사랑이 있었기에 쉽게 떠날 수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나니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집어들고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에 큰 상처를 냈다. 피가 순식간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나쁜 친구들조차 겁에 질려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한 사람이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기분 안 좋아? 가서 즐거움이라도 찾아봐. 그녀는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얼굴에 난 흉터가 아물었지만 여전히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담긴 얼굴이 좋아. 그 후로 남자와 술은 거의 그녀의 삶의 리듬이 되었다. 그녀는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남자들이 그녀와 사귀던 남자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비슷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비슷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를 그리워했지만 어느 날 모든 이미지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모두가 그와 비슷했지만 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보고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껴서 화장실로 달려가 정신없이 토했다. 가오시쿤이 류여엔을 찾아냈을 때 그녀는 집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문을 닫았다. 그는 손으로 문을 막았다. 내가 널 찾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생각이었어. 가오시쿠는 팔짱을 끼고 그녀에게 물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 같은 사람은 방종조차도 다가오지 마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류여예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웃음을 터뜨렸다. 더 할 말 없어? 할 말 없냐고? 류여옌, 너는 그와 2년 동안 함께 했어. 너는 그 남자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지? 너는 그 때문에 그렇게 변했는데 나는 뭐야? 그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혐오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가오시쿠는 바로 알아차렸다. 류여엔이 살고 있는 곳은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탁자 위에는 맥주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오시쿤, 내가 그날 게임에서 너와 친구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류여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희미한 유령처럼 어쩌면 그녀 자신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에게 처음 지어줬던 게임 닉네임도 쿤쿤이었어. 그날 나는 그와 싸웠고 너를 쿤쿤이라고 부르는 건 그를 부르는 것과 같았어. 그때 나는 그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었고 너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보다 내가 더 재미있었어. 가오시쿠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을 들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맥주 캔을 그녀에게 던졌다. 너 정말 짐승만도 못해. 가오시쿠는 문득 그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가 짜증을 내다가 혼란스러워하고 불쌍해 보였던 모습이 하지만 지금 그는 미쳐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그의 대타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류여예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걸까? 그 빌어먹을 이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는 그 남자보다 너무나 많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죽음. 눈앞에 있는 남자의 감정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기 시작하는 것을 본 류여예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일어나 손님을 배웅했다. 그는 그녀에게 떠밀려 문 밖으로 쫓겨났고 결국 문 너머로 욕설과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는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마 지난 2주 동안 처음으로 류여엔이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후 거리로 나섰다. 12월 24일, 그녀는 이날 그에게 고백했었다. 밤거리 풍경, 네온 사인, 잠들지 않는 도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짝을 이루어 다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꽃을 들고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누나, 이 꽃다발 드릴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감하게 고백하세요.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큰 꽃다발을 건넸다. 아마 쇼핑몰에서 하는 행사일 것이다. 무작위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고백을 장려하는. 류여예는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졌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자 마음속에서 무한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 이 꽃다발 저한테 팔 수 있을까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여자였다. 남자친구를 화나게 했거든요. 그에게 화해하려고 꽃을 사주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이런 날에 꽃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커플일 것이다. 류여예는 멍하니 꽃을 건네줬다. 원래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는 빨간 지폐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서둘러 떠났다. 류여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도 그에게 꽃을 사준 적이 있었다. 새 집을 꾸밀 때 냉장고에 장미꽃을 가득 넣어놨었지. 그때 그녀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다. 그를 다치게 하는 건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류여예는 기억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함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류여예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우울증 환자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또 술집으로 향했다. 계속 마시고 또 마셨다. 그녀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토할 뿐이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그가 떠올랐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애가 그녀의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지만 거리에 도착했을 때 광활한 사람들 속에서 그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 취했다. 환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잘못 건드린 것 같았다. 그녀는 거리를 걸을 때 조심하지 않았다. 한 여자가 그녀를 잡아 끌었고 그녀는 거의 벽에 부딪힐 뻔했다. 그리고 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녀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깥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폭력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했다. 돈 있어. 돈 좀 내놔. 그들은 그녀의 가방을 뒤졌지만 반지만 발견했다. 류여예는 반지를 보고 나서야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반지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잡아 끌었다. 그 반지는 그녀와 그가 함께 샀던 반지였다. 그녀가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되찾을 수 없어서 발버둥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녀를 때리고 발로 찼다. 그들은 그저 술에 취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류여예는 몸을 웅크리고 결국 반지를 찾았다. 반지는 팔 수 없는 철 반지라는 걸 알아차리고 버려진 물건처럼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고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지만 결국 그들은 멈췄다. 사실 그녀는 온몸이 아팠고 죽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겨울은 너무 추워. 여기서 계속 누워있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화려한 꽃차, 시끄러운 웃음소리. 류여예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맞은편 거리를 바라본다면 한 여자가 그녀에게서 샀던 꽃다발을 들고 한 남자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가 항상 그리워했던 눈과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맞춰봐. 이 꽃다발 어디서 샀게? 류여연, 아마 그의 전 여자친구겠지? 그녀도 이곳에 왔구나. 내 생각에는 그녀가 아직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엉망진창인 것 같았어. 남자는 손에 든 꽃잎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별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내 친구가 그녀를 놀려주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그녀를 속인 거야? 나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거든. 결국 그들은 심지어 나를 위해 묘비까지 만들어줬어. 내가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어이가 없지?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 처음에 의사는 내가 살기 힘들 거라고 했거든.
그들이 나를 저주해서 죽일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뉴여에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으니까.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병을 이겨내고 나니까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남자는 몸을 일으켜 꽃다발을 높이 쳐들었다. 고마워, 꽃 정말 예쁘다. 밤 9시. 시계종이 12시를 알렸다. 공간에는 희미한 눈이 내리고 별빛은 반짝이고 네온 사인은 밝게 빛나고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새해가 밝았다.